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부가 21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 활동을 올해부터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탈북자 출신의 우리 정광석 기자를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네.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온 네. 이제 탈북자들 다수를 인터뷰해서 그렇죠.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네. 책을 네. 만드는데 네. 그거를 이제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이제 그동안 네. 21년간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조사를 하죠. 북한 인권 음. 실태를 조사를 하고 네.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14년간 거의 국내 유일하게 민간 단체가 백서를 인권 백서라는 북한 네. 인권 백서라는 것을 책을 발행을 하게 됐는데 네.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통일부의 발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통일부의 돈을 받아서 네.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올해에 갑자기 그 통일부가 네. 이 대한 그 북한 인권 정보센터가 이제 하던 그동안 해오던 그거를 이제 그 계약을 안 했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 내에 네. 계약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계약을 끊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북한인권센터가 예.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제 통일부랑 매해 네. 그러니까 14년, 21년을 해왔으니까 이제 알아서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고 잘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올해 안 된 거죠. 네. 아까 물어보니까 너네가 계약하자는 거를 안 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통일부 입장이라는 거 그게 아닙니까? 아니라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매해는 계약을 새로 해야 네, 돼요. 했는데 1월 달에 이제 매년 1월 초에 네. 계약을 관련해서 통일부와 얘기를 네.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2월인가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이제 네. 해 이제 조사 사업이 시작됐는데 네. 올해는 통일부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 조사 사업의 인원수를 좀 줄여달라라고 네.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북한인권 정보센터 자체에서 네. 이게 좀 줄어들면 네. 기존의 양보다 그런 양과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어떻게 하다 좀 저희가 할 테니까 네.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통일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따가 그냥 계약 해지 없다. 없는 거로 돼야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정보센터가 NKDB가 네. 왜 계약을 안 하냐라고 하니까 통일부가 하는 얘기가 네. 기간 내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계약은 없는 거다라고 답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이제 통일부 입장에서는 예. 조금 이제 좀 규모를 줄이자. 그러니까 그렇죠. 지원하는 지원금을 좀 줄이자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인권 정보센터가 이제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네. 거의 이제 하나원이라고 네. 그러죠. 이제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곳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온 이제 사회에 있는 탈북민들을 네. 이제 거의 인권 침해 사건을 7만 건, 거의 7만 8천 건 가량 이제 조사를 했고 인문 한 4만 8천 명 가량 만나서 네. 조사를 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4만 명, 그러니까 5만 명 가까이 5만 만나서 가까이 만나서 8만 건 가까운 인권 침해 사건을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원수 자체도 줄이고 하면 네. 당연히 못하게 그래서 질과 양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청을 했는데 통일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정 기자는 통일부가 이제 갑작스럽게 물론 코로나라는 명분을 대겠지만 왜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문재인 정권에 이제 들어와서 네. 북한 인권에 대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그리고 또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네. 성향이다만 저는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랑 네. 이제 화해 분위기, 화해 조성을, 그렇죠. 화해 무드를 조성하니까 김정은의 심기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 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북한이 발끈하거든요. 왜? 사실이니까. 근데 네. 이제 그걸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아니라고 북한이 그런 인권 침해 사례나 그런 예를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나 네. 공개처형 이런 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살다가 그걸 본 사람들이 탈북민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계속하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심지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하고 이제 좀 그런 친분 있는 네. 그리고 좀 뭔가 좀 그런 평화의 모두라고 이제 그걸 이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네. 문재인 정부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네. 그 북한 인권 사례 같은 거를 잘 정리해 놔야 네.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될 때도 네네. 그게 아주 중요한 자료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 이제 독일의 독일, 예를 많이 드는데요. 네. 예, 예. 그렇죠. 이제 독일 이제 동독 서독 독일 이제 그 저 서독에 네. 잘츠키터 중앙 범죄 기록소 사례를 네. 들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통일을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인권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왜냐면 이 서독은 이 기록소를 설치해서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고 네. 동독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감시한 역할을 했다. 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 감시한다는 건 계속 암시를 하는 거죠, 북한. 네. 북한 그만해라. 네, 그러니까 예.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고 그것을 당신들의 잘못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그거에서 인권 상황을 좀 개선하고 네. 하고 싶은 그런 명목으로 이제 네. 그 동독 서독 통일 전에도 서독이 그렇게 해왔고 네. 우리도 그렇게 해와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정광성 기자가 처음에 회사 입사하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왜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그 정광성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다. 그쵸?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굉장히 와 닿았는데 이 인권 백서를 보면 네.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많죠. 네. 저도 이제 제 되게 두껍습니다. 책이 네. 두꺼워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도 좀 솔직히 네. 저도 북한에서 나와서 탈북민 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저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말씀해 그래서 주시면. 저 이제 네. 이런 임산부들에 대한 네네. 임산부들에 대한 실제군요. 구타, 네, 그런 가해 사건들이 진짜 본인이 체험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네. 솔직히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기는 너무 힘든. 근데 이제 그것이 자연되고 있는 것이 네. 북한이고. 사실 그런 인권 유린도 김정은의 명령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 자체가 어떻게 한 사람 이렇게 북한을 추종하는 어떻게 일명 그 종북 네. 세력의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한 사람이 네. 그걸 다 관리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결재가 없는 한 북한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정은의 결재가 있어야 네. 모든 진짜 사람 하나, 네. 간부 하나 죽이는 것까지 네. 김정은의 결재가 없으면 네. 이건 지들 마음대로 했다가 지가 어떤 복무를 당할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솔직히 선배께서도 제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이제 정적이에요. 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제목을 네. 씌워서 제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 박혀져서 나한테 어떤 분야로 돌아올지 그렇죠. 알고 제가 마음대로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라도 얘네들이 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죄를 만들어서 네. 김정은한테 사인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중에 네가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장군님이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모르고 이제 사인한 일도 있겠지만 네. 김정은의 사인이 없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 촬영 날이 9월 23일입니다. 24일입니까? 네. 예. 9월 24일이죠. 네. 하필 오늘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 한 명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었고 네. 북한군은 그 시신을 불에 태웠다, 화장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협정을 얘기한 지 별로 며칠 안 돼서 네. 북한은 우리 국민을 총으로 죽이는 것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이런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14년째 발간해온 북한 인권 백서가 못 나올 지경에 이뤘는지 참 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정광성 기자를 모시고 이제 북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독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